예, 오일의 구성에 여러분들한테 식물성 오일은 글리세린과 지방산의 에스테르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글리세린은 우리가 여러분들 화장품에 보면은 아마 이 전성분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전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 거에 보면은 제일 많은 것이 보통 정제수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한 세네 다섯 번째 보면은 이 글리세린이 꼭 껴있죠. 글리세린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름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데, 글리세린은 보통 이렇게 표시되죠. 이게 글리세린입니다. 이게 탄소가 3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각각의 알코올기가 붙어 있어요. 이게 글리세린이에요. 글리세린에 뭐가 애시드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 이 탄소의 알킬기가 여러 개 있는 지방산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방산이 2개,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 지방산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유지예요. 유지는 이거 말하는 글리세린하고 글리세린의 OH에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CHO에서 여기서 물이 떨어져요. 여기 있는 H하고 여기 있는 OH하고 합해서 물이 떨어집니다. 이게 HOH가 물이죠. 물 하나 빼면은 나중에 여기가 뭐가 돼? CH2O 하고 이쪽에 지방산에 알킬기에서 여기가 에스테르 결합이죠. 이렇게 에스테르 결합 이런 형태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글리세린과 이 글리세린 한 분자와 지방산 하나, 둘, 세 분자가 에스테르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다, 지질이다. 그래서 트리글리세라이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방은 식물성 오일은 글리세린과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에스테르 결합되어 있는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방산이라는 거, 지방을 구성하는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방산이라는 것은.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 이 알킬기를 탄소수가 기른 거, 만약에 이 탄소수가 뭐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다 그러면은 그건 지방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탄소수가 상온에서 액체인 것은 오일, 그렇게 얘기하죠. 액상이니까. 근데 그게 탄수가 많으면은 고상으로 변해요. 고체덩어리로. 그게 지방이에요. 우리 여러분 삼겹살 같은 거 지방이죠. 그죠? 삼겹살을 더 오래되면은 지방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삼겹살에 불에 가면은 액체가 되죠. 그거 마찬가지로 지방산은 역할이 뭐냐? 식품이나 인체에 있어서 지방에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 요소예요. 그죠? 왜냐면 지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방산과 글리세린이 뭉쳐져 있는 오일인데, 이거는 오일에 좀 더 많은 탄소수가 많은 것이 지방 덩어리 고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 신체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여러분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이 에너지가 세죠. 그죠? 여러분이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동차 휘발유로 가나요? 예, 휘발유차 있죠. 승용차들 대부분이. 또 뭐 있어요? 경유차 있죠. 버스나 트럭, 요즘에 버스는 서울 시내 버스는 저기 LNG로 가지만 트럭 같은 거 경유로 가죠. 그러면 승용차 중에 가스차 있죠. 가스차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힘 좋은 차가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경유차입니다. 휘발유차보다는 경유차가 힘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럭 같은 걸 운영하는 거예요. 실은 바다에 떠다니는 배는 더 큰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은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중유를 써요. 즉 탄소수가 더 많은 것입니다. 보통 가스차는 탄소수가 3개짜리 쓰죠. 프로판가스. 그죠? 휘발유차는 탄소수가 몇 개예요? 7, 8, 9, 10개짜리예요. 7, 8, 9개짜리예요. 보통 탄소수가. 그럼 경유차는 탄소수가 몇 개예요? 12개, 13개 그런 것들이에요. 즉 탄소수가 많으면은 우리 앞에서 한번 봤는지 모르지만 이런 탄화수소 화합물들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들은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만약에 탄소 3개에다가 되어 있는 프로판 가스에다 산소를 가하면은 연소 반응이죠. 그럼 CO2하고
H2O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응열, 생성열이 생겨요. 그러면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것이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 반응이 된다 그러면 CO2하고 H2O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반응열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즉 거기에다가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엔진룸에 휘발유가 분사되고 앞에 자동차 앞부분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거기에 냉각판이 있고 냉각판 다음에 그 에어필터를 통해서 공기를 걸러갖고 엔진룸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기하고 저거 뭐죠? 휘발유하고 섞여갖고서 압축이 되었다가 거기서 점화 플러그에 의해서 불이 빵 당겨지면 펑 하고 터지는 거죠. 그 폭발의 힘으로 피스톤 뒤로 확 밀려요. 그러면 이쪽 엔진룸에서 뒤로 확 밀리면서 이쪽 엔진룸에 있는 피스톤 앞으로 가 있어요. 그럼 얘도 뻥 터지면 얘가 이제 또 가고 크랭크 축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이것이 두 개 있는 그래서 투 사이클 2행기관이고 자동차는 보통 4사이클이죠. 피스톤 4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 좋은 차, 뭐 그 에쿠스나 이런 거 보면 피스톤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6개. 6기통이라 그러죠. 그래서 6개가 다니니까 힘이 더 좋은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건데 탄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CO2하고 H2의 반응에 의해서 생성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차보다는 휘발유차가 힘이 좋고 휘발유차보다는 탄소가 12개, 13개인 경유차가 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우리 뚱뚱한 사람, 나처럼 뚱뚱한 사람들, 체중 많이 나가는 사람들 자부심 가지세요. 에너지가 센 에너지 파워가 좋은 겁니다. 자, 한편 이러한 지방산들은 또 뭐를 하는 역할이 있어요. 자, 세포 내에서 기관을 둘러싼 그래서 어떤 막을 형성하는 주로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제일 표면에 뭐 있어요? 피부가 있어요. 피부 밑에 뭐 있어요? 피부는 어떻게 됐어요? 표피와 진피로 되어 있고 진피 밑에 뭐가 있어요? 피하 지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피하 지방이 뭐예요? 콜라겐 덩어리죠. 지방 덩어리.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시트 촬영을 하면은 뱃살이 두꺼운 사람은 내장이 그 안에 쪼그라들어 있고 그 바깥에 비계덩어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지방이 결국은 속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부로부터 만약에 칼을 푹 찔렀다 그랬을 때 지방이 두꺼우면 잘 안 들어가겠지. 그래서 실제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뱃살이 많은 뚱뚱한 사람들 배를 가르려면은 힘들답니다. 나중에 고차법할 때도 힘들고 비계가 많아갖고서. 자, 어떻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우리의 신체 장기의 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죠? 한편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그러한 그 세포를 유지하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된 것이 바로 이 지방산입니다. 그러면 화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들이냐? 자, 지방산 분자는 대개는 비극성이고 소수성이다. 그런 탄소로 되어 있는 사슬이다. 자, 비극성이라는 게 뭐야? 극이라는 건 뭐죠? 북극, 노스폴, 남극, 사우스폴 그러죠. 자, 폴은 뭐야? 영어 사전적으로 이 막대예요. 이렇게 일자로 된 거예요. 막대예요. 자, 노스폴, 뚜껑이 있는 폴. 이 끝을 얘기하죠. 폴이라는 거 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쪽 뚜껑이 없는 끝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쪽을 플러스로 표시하면 이쪽을 뭐로 표시해? 마이너스로 표시해.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뜻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뜻이 아닙니다. 이쪽을 어느 한쪽이라고 했으면 이쪽 어느 반대쪽이라는 의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는 어느 한쪽을 의미했을 때 어느 한쪽이 반대쪽을 의미한다. 즉 공은 어떻습니까? 공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할 수가 있어요? 어디도 극이 없어요. 이건 비극이에요. 그죠? 여기가 삐죽한 거예요? 아니야. 여기가 삐죽해. 아니야. 여기가 삐죽해. 극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막대는 왼쪽 끝이 있으면 오른쪽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로 표시하면 이쪽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이런 극을 나타내지 않는다. 왜? 탄소와 수소는 전기음성도라고 화학적 용어죠.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비슷해요. 그래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많은
실질적으로 HCl 같은 것을 본다면은 여기가 HCl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전자를 끌어다니는 능력이 무지 세요. 그럼 전자를 가운데 전자쌍 있잖아요. 이 전자쌍을 이쪽으로 지쪽으로 많이 끌고 와. 그럼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 7개보다 하나를 더 많이 갖고 와갖고 점점 마이너스 역할을 해. 근데 얘는 갖고 있던 지 전자 이것까지도 얘한테 뺏길 정도예요. 그러면 나는 전자를 갖고 있는데 내 전자 어디 갔어? 얘한테 뺏겼어. 전자가 나는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NaCl 같은 소금이잖아요. 나트륨 같은 거는 최외곽에 전자가 하나가 있어갖고 전자를 주는 것이 털어버리는 게 빨라. 하나 있으나 마나. 에이, 하나 있는 거 난 그냥 줘버리고 말 거야. 그래서 전자를 뺏겨버려. 그래서 플러스에 전자가 없다. CL은 뭐야? 얘 전자를 지가 뺏어와, 완전히. 뺏어서 완전히 마이너스로 표시해. 얘는 완전히 뺏어온 건 아니에요. 아직은 호적상으로 얘 거야. 그렇지만 거의 얘한테 와서 살아. 그렇기 때문에 델타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로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극성 화합물이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있다 그래갖고, 즉 어느 한쪽이 있으면 어느 반대쪽이 있다. 어느 한쪽이 있으면 어느 반대쪽이 있다. 그래서 극성이다. 그런 표시를 합니다. 근데 탄소와 수소는 그런 끌어당기는 힘이 탄소하고 수소하고의 차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질 않아. 그러기 때문에 마치 공처럼 전자가 분포가 골고루 퍼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들은 비극성 화합물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걸 갖다가 소수라는 얘기는 물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하이드로포빅. 그죠? 하이드로포빅. 물을 싫어한다. 물을 싫어하면 뭘 좋아해? 기름을 좋아하는 거죠. 친유성이죠. 즉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슬들이 극성이 없고 이런 것들은 기름과 친해지려고 그래. 왜? 물은 극성 화합물이에요. 물은 H2O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물은 H2O죠. H하고 O하고 H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기음성도가 세요. 얘가 전자를 자꾸 끌어모아. 그래서 거기 생겨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러면 물은 극성 화합물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비극성 화합물이야. 그러면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잘 안 섞여요. 화학에서도 dissolve like dissolve. 우리 한자 속어로 한자 저기로 사자성어로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잘 섞여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러니까 극성이 있는 물질은 극성 물끼리 잘 섞이고 비극성 물질은 비극성 물끼리 잘 섞여요. 그러면 비극성의 탄화수소 화합물이니까 기름에 잘 녹아요. 그죠? 극성이 있는 물질이라면 물에 잘 녹겠죠. 그죠? 근데 얘들은 극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있는 것과 친유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친유성, 소수성,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지 않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한편 탄소와 수소의 원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어느 한쪽은 메틸깃, 탄소로 되어 있고 어느 한쪽은 뭘로 되어 있어요? 카르복실기로 되어 있어요. 얘는 뭐야? 카르복실산이잖아. 그죠? 얘는 탄소만 되어 있는 건 뭐야? 기름덩어리, 지방. 얘는 산이니까 지방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까 여기에 탄소가 알킬기로 되어 있으니까 알킬기가 많으면 뭐야? 지방. 거기가 H로 되어 있는 지방산. 그죠? 그럼 글리세린에 OH 한쪽에 지방산이 에스테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방산은 글리세린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에스테르 결합되어 있는 트리글리사라이드 형태이다. 그 지방의 일반적인 특징은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고 식품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그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장기를 보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 하는 얘기. 화학적으로는 극성이 없는 비극성이다. 그래서 물을 싫어한다. 고로 기름과 친하다. 그 뜻이겠죠. 그렇죠? 어느 한쪽은 지방이라면 어느 한쪽은 카르복실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산이라고 표시한다. 자, 이런 지방산은 오일을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그 지방산은 글리세린과 함께 에스테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지만 자연주의에서 우리가 이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왜? 글리세린은 고정되어 있고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산이 어느 한 가지 지방산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아까
글리세린의 지방산 세 분자라는데 그 세 개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이중결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지방의 길이가 길은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거의 종류에 따라서 다 특징이 있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오일의 특징은 지방산의 탄소수에 따라서, 탄소의 형태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그 오일의 구성하는 탄소의 구성에 따라서 지방산 종류가 달라진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중결합을 있다 없다, 제일 중요한 판단 요소예요. 탄소의 개수와 함께 이중결합이 있다 없다, 이게 더 먼저 판단할 요소입니다. 이중결합이 있는 놈과 이중결합이 없는 놈. 이중결합은 뭐라고? 보통 탄소와 탄소는 단일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단일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탄소와 탄소는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어. 실은 기본 골격은 한 단일결합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포화탄화수소라고 그래. 이 뒤에 보면은 나오겠지만, 이렇게 포화 지방산 단일결합이로 되어 있는 거, 이중결합이 없는 경우. 그죠? 자, 그런 이중결합이 없이 단일결합으로만, 이런 식으로 단일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포화지방산. 왜? 탄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4개의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4개. 그게 하나씩 골고루 포장되어 있는 것이 세츄레이티드. 그랬을 때 루이스 구조 전자 8개를 채워요. 그러면 8개의 전자가 옥테트 룰에서 꽉 차요. 그럼 포화되어 있어요. 포화되어 있으면은 그것들은 안정되어 있죠. 포화되어 있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럼 반응성은 약하겠죠. 그렇죠? 배가 부른데 누가 움직이려고 그래요? 안 움직이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이중결합이 없는 그런 단일결합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지방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개는 이런 것들에는 고기, 우유 제품 이런 쪽에 많아요. 그래서 즉 동물성이죠. 동물성 지방 쪽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산, 동물성 오일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런 동물성들은 물성적으로 상온에서는 보통 고체다. 여러분들 보통 MT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캠핑 가면은 야외에서 풀판에다가 공기를 잘 거먹고 자. 그리고 아침에 나와 설거지 하려고 보면 어떻게 돼서 불판에 허옇게 생뱃살 기름이 엉겨 붙어 있죠. 그건 뭐야? 뜨거울 때는 액체지만 식으면은 뭐로 돼 있어요? 식으면은 고체로 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물성 기름은 보통 상온에서 고체인 형태예요. 그러다가 열을 가하면은 액상이 되었다가 다시 식으면 고체가 되는 삼겹살 기름을 전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삼겹살 기름을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잘 몰라요. 그렇지만 비계 얼려놓고 있다가 비계가 점점 녹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식으면 그것이 다시 엉겨 붙어요. 그런 경우가 많고, 어떻든 간에 포화 지방산의 탄소의 사슬에 길면 길수록 뭐가 돼? 녹는 점은 높다. 여러분들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미 배웠습니다. 앞에서 봤습니다. 탄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짜리까지는 상온에서 가스 상태예요. 근데 탄소의 개수가 5, 6, 7, 8에서 17개까지를 우리는 18개 정도까지를 액체로 봅니다. 그리고 20개가 넘어가면은 상온에서 고체라고 판단해요. 그만큼 개수가 많으면은 상온에서 녹는 점이 높다, 그 얘기죠. 자, 그거와 함께 이런 포화 지방산의 종류를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특징적인 건 4개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것만은 나중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포화 지방산을 이루고 있는 탄소는 보통은 12개짜리가 있는 라우릭 애시드와, 여기 다 포화 지방산 단일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14개짜리를 포함하고 있는 미리스틱 애시드예요. 여기에서 탄소의 개수는 이 카복실릭 애시드의 탄소 개수를 포함해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카복실릭 애시드를 포함해서 12개, 이게 알키가 11개, 여기가 12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13개, 14개, 그런 식입니다. 카복실릭 애시드에 탄소를 포함해서 14개, 16개, 18개, 16개는 뭐야? 팔미틱 애시드. 18개는 스테아릭 애시드. 자, 이 18개짜리 잘 봐주세요. 나중에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18개짜리 갖고만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없는 스테아릭 애시드, 이중결합이 있는 거 따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포화지방산, 동물성 기름을 형성하는 포화지방산의 종류는 대개는 라우릭 애시드, 미리시틱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양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